네, 안녕하세요. 매드머니 드레인 매머튜브입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그리고 외국인 수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HLB가 K바이오에 대해서 인터뷰를 앞두고 있죠. 이게 중요한 이슈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에서 다시 의회 투표를 하겠다라고 보리스 존슨 총리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정도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특징주 가기 전에 수급 동향 간단히만 보고 갈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 소폭 매도, 기관은 관망, 개인 소폭 매수. 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정도면은 그냥 관망이다. 큰 금액이 오가지 않죠. 2천억 이상 이렇게 오가는 금액이 없죠. 그러면은 관망이다. 월요일은 보통 관망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외국인이 매수하지 않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럼 중립 이하 정도 되겠죠. 중립 이하 코스닥은. 그리고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콜옵션, 풋옵션 같은 경우는 소폭 약세인데 금액이 워낙 적으니까 신뢰도가 없죠. 이거는 몇 분이면 바뀔 수 있는 수급 정도니까. 대신 선물을 3,800계약 이상 거의 4,000계약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거 절반 정도를 조절한다고 해도 중립 이상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코스피는 중립 이상,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안 하고 매도를 소폭하고 있죠. 200억 정도 매수를 안 하고 있으니까 중립 이하, 아주 큰 상승도 아니고 아주 큰 하락도 아닌 이 정도 관망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수급은 보통 관망이 많죠. 자, 특징주로 넘어가 볼게요. HLB 같은 경우 K바이오에 대한 인터뷰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24일날 프리엔데이 그 FDA 사전 미팅이 기다리고 있죠. 여기서 잘 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고 좋은 얘기가 나오고 하면은 이제 풋모커가까지 가겠죠. 그렇게 돼서 제품이 출시된다. 3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요러면은 베스트 시나리오가 됩니다. 기존에 있던 이 주가에서 밀린 거는 잘못된 시장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럼 기존 주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했죠. 지금 전고점까지 왔는데 전고점이 15만 1,500원 앞쪽으로 좀 가면 있죠. 작년에 그렇죠? 15만 1,500원까지 갔다가 쉬고 있는데 15만 원 돌파 시도했다가 못 넘어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15만 1,500원에 의의를 둘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15만 원이 중요하다라고 기존부터 말씀드렸죠. 그래서 15만 원을 넘어가서 안착해도 기다려도 좋고 그리고 15만 원 부근에서 기다려도 좋고 쉴 자리가 10만 원 위에서 언제 쉬어도 이상할 게 없는데 최대한 많이 올라가서 쉬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15만 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고점 돌파나 아니면은 이제 사전 미팅이나 품목화가 어려울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분할 매도를 천천히 하시면 되고 나는 이 기업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좀 더 보유하고 결과가 나오면은 결과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 말씀드렸죠. 이제 기존 주가까지 올라왔는데 별로 추가적으로 상승한 게 없네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더 많이 올라갈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HLB 생명과학 최근에는 조금 더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연속 급등이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쉬어줄 타이밍이 왔어요. 무작정 위만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도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보모터스. 운전자 성향에 맞는 이제 자율주행 구형 기술이죠. 머신러닝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에 납품한다 하는데 자회사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 6,000원 구간을 넘어가고 있는데 6,000원 요 중장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 쪽에 해당되는 126개월 정도 평균 이동 평균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서 6,500원 위쪽에 안착돼서 이제 241선까지 두들겨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좀 아시죠? 꼬리 달고 내려온 건 아쉽지만 역시나 강세가 나오고 있다. 중요한 거는 6,000원 안착되는지 봐야 돼요. 6,000원 안착 못하면은 다시 한번 5,500원 구간에 밀렸다가 도전을 해야 된다.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돼요. 6,000원이 중요한 구간이다. 두산 퓨얼셀 이거 빼고 갈 수가 없네요. 벌써 그 두산에서 분할되자마자 이 현상을 갔는데 따라잡기는 어렵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보유하신 분들이 매도 구간을 찾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니크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이제 수소 충전소 설치 가능 지역을 이제 공공청사나 자동차 정류장, 유원지 등으로 확대한다고 하죠. 저렇게 될 경우 이제 안전성에서 이제 뭐 안전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심이 좀 많이 나올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 모르겠네요. 관련주 중에서 이제 일단 유니크가 먼저 갭으로 기존에 있던 뭐 7,000원 구간은 그냥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니크는 7,000원을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안착이 중요한데 7,000원 안착을 못하면은 다시 한번 뭐 6,500원까지 밀렸다가 갈 수도 있고 하니까 7,000원 안착하면 보유, 7,000원 이탈 시 매도로 보시면 됩니다. 대형선은 7,000원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갭으로 넘어간 건 좋아요. 음봉으로 밀리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갭 돌파는 굉장히 좋았다. 디오스텍의 경우도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스마트폰용 카메라 렌즈 설계랑 이런 기술 쪽 특허 이전 받았죠. 그래서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동전주라서 그렇게 관심이 뭐 가지는 않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 구간으로 잘 잡으셔야겠죠. 우선 800원 구간을 돌파한 건 좋은데 900원을 못 넘어가고 있네요. 이 여세를 몰아서 1000원까지 아예 넘어가 줬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850원 요 241선 구간 오늘 요 구간에서는 저점 매수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850원 유지 시 보유, 850원 이탈 시 매도. 이렇게 깔끔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산전선별 검사의 일종인 치약주군을 진단하는 검사 키트 이 부분에 대해서 품목허가가 나왔죠. 그래서 기존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계속 강세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000원 안착하는 거 중요하다 했는데 계속 윗꼬리 달고 밀렸다가 61선까지 한번 밀렸죠. 그리고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강세 구간마다 이렇게 거래량을 실어주는 거는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700원 위쪽을 넘어가는 거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700원 구간 돌파 시도할 때 돌파를 못하면은 한 번 정도는 정리했다가 저점에서 다시 하시는 게 낫고요. 다른 종목 교체하시거나 5,700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이런 거래량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좀 더 보유해서 그 윗단계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워닝 머티리얼주 이쪽은 뭐 국산화 관련주 중에서 기존에 26,000원 돌파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위쪽에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양호하다. 흐름이 순환매가 잘 나오고 있고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위쪽에 28,000원 전후 되는 이 구간을 기존에 저항을 받았는데 얘는 2,000원 단위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죠. 22,000원, 24,000원, 26,000원, 28,000원 이렇게 짧은 구간을 이렇게 보시면 돼. 조금 큰 구간은 4,000원 단위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8,000원 돌파가 중요하다. 최근에 저항받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순환매성으로 반등이 먼저 나왔는데 금요일날 요 하락된 부분 이 음봉을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8,000원 역시나 저항이었고 이 음봉을 넘어가기 위해서도 28,000원을 넘어가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28,000원이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Y솔까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Y솔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5G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된다. 당연한 거죠. 올해 5G가 이제 뭐 개통되기 시작했고 내년은 돼야지 그래도 글로벌적으로 이제 5G망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 설치가 되는 거고 제 생각엔 내후년 정도는 돼야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2020년, 2021년까지도 꾸준히 뭐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셔도 산업 동향이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우리나라는 땅이 좁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5G의 초안 정도 마련이 된 거고 해외 같은 경우는 아직 멀었죠.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이제 성장성은 뭐 충분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15,000원 구간 돌파하는 거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Y솔은 뭐 새로운 바닥권에서 이제 탈출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조건은 15,000원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행 수급 동향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저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